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용익이 뭐죠? 용익. 사용수익이죠. 우리 소유권은, 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요 사용 수익이 용익이야, 용익. 용익. 그러면 용익인데 이 용익 물건에 우리가 사실은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거든. 물건에 지상권, 지역권. 근데 사실이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에 나가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잘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해. 왜? 잘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은 지금 물건이죠. 물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지상권부터 배웁시다. 지상권.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방법에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이거든요. 그러면 내 땅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땅 주인이 힘이 빠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권리를 많이 뺏기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땅 빌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채권으로 빌리는 것과 물권으로 빌리는 것 있을 거예요. 물권으로 빌리는 것. 채권으로 빌리는 게 임대차야. 남 땅 빌리는 거. 물권으로 빌리는 게 지상권이야. 그러면 채권으로 빌리면 뭡니까? 이 채권은 둘만의 약정이잖아요. 둘만의 약정으로 계약하면 되죠. 차임받고. 그런데 이 채권으로 빌려주면 주인의 권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물권으로 빌려주면, 지상권으로 빌려주면 요 놈의 기간이 길어요. 30년, 15년, 5년. 그리고 또 뭐냐면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다 효력이 없어. 그러면 땅 주인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계약 기간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1년이든 2년, 3년이든. 그러니까 땅 주인의 입장에 본다면 즉 빌려 쓰는 사람의 권리 힘이 약한 채권으로 다 빌려주는 거지 물건으로 빌려주는 게 거의 없어요. 30년, 15년, 5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하지. 지상권이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차로 가는 거지 지상권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단 이제 그런 건 있죠.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게 이제 그 전선 있잖아요. 전선. 우리가 한국전력 있잖아요. 한국전력에서 철탑을 하나 세운다. 그러면 철탑을 세우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이게 철탑이 이렇게 있다면 전선이 이렇게 철탑이 있고 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있죠? 그 전선 밑에 있는 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전류 전파 영향을 받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에 상하에 미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선 범위까지는 상하에 자기거가 되잖아요. 전선은 얼마 그게 높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것을 이제 한전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걸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래요. 구분해서 지상권. 이게 뭐냐면 지상 5m에서 10m 사이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땅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내 땅 밑으로 지하에 지중선이 들어간다.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지하철 공사나 한전, 지중선에서는 내 지표면상은 빌릴 필요가 없죠.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만 빌리면 되죠. 이런 구분지상권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하는 게 지상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수지상권. 그 다음에 우리가 나대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은행이 돈 구워주고 그 땅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할 때 나대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을 같이 요구해요. 지상권을 같이 요구해. 이게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그 지상권, 쉽게 말하면 실제에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근저당이라든가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에서는 지상권도 같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담보권 확보 측면에서 이런 때 많이 이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아요. 지상권 다 임대차로 가죠. 그렇죠. 임대차 30년 되죠. 주인이 임대차 하려고 그러지 지상권 해주려고. 지상권 그거는 결정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저기 철도에 지금 동대구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그 동대구역에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그러면 그 철도 부지잖아요. 철도 부지에서 장기 임대차를 해서 거기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담하는 형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든 임대차를 설정하든 근데 나 같으면 임대차 하지 땅 주인이. 지상권 안 주지. 지상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많이 이용하지 지상권은 극히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시험 문제는 여러분 지상권 이제 시험 대비해서는 지상권 배우니까 이제 지상권부터 봅시다. 이 지상권은 자 갑이라는 땅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땅 주인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좀 빌려 쓰자 이거야. 빌려 쓰자. 그럴 때 빌려 쓰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 수익한다. 나무 땅을 빌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토지를 갑토지를 을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그러면 이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갑을이 지상권 취득하려면 설정 계약을 할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 물권행위 하고 그 다음에 이 설정 계약은 법률행위죠. 둘이 하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물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해야죠. 186조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 취득은 설정 계약을 합의로 해서 등기를 하면 지상권은 갑구가 아니고 을구상단의 그 토지의 1번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 임대차와 차이점은 임대차에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차임 지급이 요소인데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라고 근거 조문에 지료는 설정 계약의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지료를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지료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당사자 약정인데 근거 조문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라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에서는 차임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로 가버립니다. 근데 지상권은 이처럼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다. 근데 지료 지급을 약정을 했어. 그건 당연히 약정하겠지. 나무 땅이니까.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으면 요놈을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요소는 아니지만 계약 설정 계약에 지료가 빠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료를 약정했으면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설정 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설정 계약하려면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우리가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근데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제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죠. 이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률 규정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에서 인정한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법에서 인정한 지상권. 법으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근데 이 지상권에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리고 요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요거 법률 규정은 사실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똑같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서 팔아먹어야 되죠? 요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이 지상권에는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뭐 가담법, 민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305조, 366조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자 법정지상권 딱 하면 첫째 동일 토지 건물 동일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5조 법정지상권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을 을이 취득했습니다. 근데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고 나서 이 토지만 매도했어. 토지만 매도했어. 병한테. 자 봅시다. 전세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갑 동일 소유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토지는 병 소유로 되고 건물은 갑 소유로 됐죠. 을은 전세권자고, 그죠? 그런데 이 병이 야, 내 토지만 샀으니 건물 철거해. 그러면 사실은 철거해야 되죠.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유경제적 손실이죠. 이럴 때는 305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면 철거를 당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철거 당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이 당연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철거에 청구 못하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고 이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가 땅 이용권을 취득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한 다음 틀려버립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싹 바꿔치기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조문에서는 그거 하나 이외에
또 366조에서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다가 동일 소유입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근데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에 들어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병이죠. 그럴 때 토지 소유자 갑이 너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자 366조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갑과 갑이 동일 소유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는 갑 소유고, 그죠? 토지는 갑 소유죠. 여전히 건물은 누구가요? 병 거죠. 병이 건물만 낙찰 받았으니까, 그죠?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한 거로 봐버립니다. 등기 없이. 법률 규정이니까 이것도 등기 없이. 이해가죠?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만약에 이제 판례가 더 나가서 이러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야. 철거보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토지만 또 팔 수도 있죠. 토지만 정한테 팔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철거 못하니까 네가 넘겨가지고 네가 철거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토지만 산 사람에게도 요 사람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판례가. 아셨죠? 이 사람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한 취득입니다.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인데 반드시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법정지상권들이 자세히 배울 건데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을한테 넘어갔는데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면서 이 사람이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넘어갈 때 요거는 일반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경매로 넘어가고. 그럴 때 그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땅 이용권이 있다는 게 이게 관습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판례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입니다. 처분했어요. 처분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여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당시에 또 똑같이 설정이 아니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면서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철거 특이하게 없을 때 없어야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이렇게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땅 이용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이건 근거 조문이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설정 계약으로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 부분이 그 핵심적 사항이고, 또 판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존속기간 이것들은 간단하니까 교재를 보면서 하시도록 하죠. 지상권 의의입니다. 279조 보세요. 이 조문을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물건,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료를 지급하라 그런 말 없죠. 지료가 요소가 아닙니다. 202페이지에 양가로 1번입니다.
지상권이란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고, 지료는 밑줄이,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조문에 지료 지급하라는 말이 없어요. 양가로 2번입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고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지료를 약정할 수 있고, 약정 후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소멸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87조 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는 소멸 청구해버립니다. 소멸 청구해버리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2년이죠. 2년 동그라미. 존속기간 보세요. 그 존속기간은 거기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은 이 존속기간보다 적으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가로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이라면 30년 이상은 보장해 줘야 돼요. 15년으로 했다면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안 빌려주는 거야.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물, 애들 목조 같은 건 15년 이상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공작물이라면 5년 이상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최장기 규정은 없는데 영구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30년, 15년, 5년 빌려줘야 되니까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15년 빌려준다 그러더라도 이게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지상권 설정해 줄 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이 규정 때문에 지상권으로 한다면 아까 스타벅스다 그러면 철골이잖아. 철골. 이걸로 했다면 30년 이상은 빌려줘야 돼요. 30년 이상 안 되면은 30년 이상으로 확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뭘로 그렇게 합니까? 그죠? 임대차로 해서 장기 임대차로 하면 되지. 지료? 예? 지료? 사용료? 땅 사용료? 땅 사용료?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3번에 지상권자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 이건 뭐냐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인데 내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내 땅이 있는데 을한테 땅을 빌려줘. 이 사람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자가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금 땅을 빌렸어요. 30년간. 근데 요 놈이 첫째 30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3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합니다. 목적물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니까 단단해요. 목적물이 현존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려고 그러죠.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더 합시다. 이게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더 합시다.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빌려주세요. 갱신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설정자, 이게 지상권자고 땅 주인, 집주인은 지상권 설정자라 그래요. 설정자가 땅 주인, 집주인을 설정자라 그래요. 빌려 쓰는 사람 지상권자고. 그러니까 갱신 청구하니까 을이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오케이 하면은 30년 연장되는 거고, 거절해버리면 그때는 야, 내 건물 사가세요 라고 매수 청구해버립니다. 내 건물을 사가세요. 그럼 사가야 돼요. 거절 못하고. 그래서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쉽게 말하면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매매가 성립되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해야 돼요. 거절 못해요. 이거는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 못하고 사가야 된다는 거죠. 사가야 돼요. 이게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이 283조가 강행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이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이니까 요거에 불리하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거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물론 이게 이제 임대차에도 그대로 갑니다. 임대차에도. 어떻든.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목적물이 현존해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 청구하는 거요. 갱신은 다시 더 합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거절해버리면 내 건물 사가세요. 그러면 사가야 돼요. 사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기간이 만료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2년간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 청구해버려야, 소멸 청구할 때 내 건물 사가세요. 이건 안 됩니다. 2년간 지료 연체 시에는 내 건물 사가세요라고 못해요.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보세요. 거기 보면 근거 조문이 있는데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이건 소멸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는 때 204페이지에 283조.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204페이지 양가로 1번입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하고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사가라 이 말이죠.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합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으니까 특약은 무효입니다. 배제 특약은.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지상권 소멸했어. 2년간 지료를 안 냈어요. 그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그거죠. 지상권자가 2년간 지료를 지급치 아니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 당한 경우에 비록 지상권 소유의 잔존 공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가라 매수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지상권 처분, 양도, 담보, 제공,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함으로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권도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 처분하지 마라 라고 특약을 하면 지상권자가 불리하죠. 그죠?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특약은 무효다. 지상권 처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에 Q 한번 보세요. Q 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그랬어요. 을이 지상권자요.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그럼 을 지상권자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죠. 없다가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들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X토지를 양수한 자입니다. X토지를 양수하는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지상권이 이렇게 요 지상권이 팔린 거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그러면 을이 있어. 이게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이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30년 빌려줬어. 그런데 그 사이에 토지가 팔렸다 하더라도 이 신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놔라 할 수 없어. 왜? 등기가 돼 있잖아. 물권인데. 이해가죠? 할 수가 없어요. 2번이 답이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 1년 6개월을 연체.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2년을 연체한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갱신 청구할 수 없다. 있다로 가야죠. 아까 갱신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 그러면 소멸, 자, 갑은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으로 그냥 연장이 돼버려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기로 봐버립니다. 그냥. 최단기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지문 5번을 보세요. 지문 5면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류에 따라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의 최단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30년, 5년, 30년, 5년 그 건물이 견고하다 그러면 30년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은 언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법정지상권 있죠? 아까 법정지상권 설명했습니다. 의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강제경매, 저당권 실행 또는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관해 지상권 등기 없이 미줄이죠.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지료는 땅 사용료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해 주죠. 이러한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5조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인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된 후 대지의 특별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보죠. 이 설정자 밑줄이고 요거를 설정자를 전세권 설권자로 바꾸면 틀린다는 거야. 이 전세권 설정자, 이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해가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요. 그러니까 그 305조는 토지 건물 같은 소유였다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가 팔렸어. 특별 승계, 특정 승계 됐어요. 그럴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땅 이용권이 있는 거야. 아셨나요? 이걸 전세권자로 바꾸면 틀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366조 저당권 실행에는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거는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요거는 360조 판례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판례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366조는 요거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토지 둘 중 안에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용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어려운 판례니까 지금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면 판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판례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거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죠. 5번. 아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아까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교환, 기타 원인, 경매 앞에다가 강제경매란 말을 쓰세요. 강제경매. 가로 안에 경매 앞에다가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등 단 환지처분은 제고는 별도의 기출 나왔습니다. 환지처분으로는 안 된다. 공법에 환지처분 배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매매 기타 원인에 공법상 이 땅을 환지처분으로 땅을 서로 바꿔 가질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기출입니다. 환지처분은 제외.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효과 보세요.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어느 하나가 밑줄입니다.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교환 기타 원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철거 특약이 없을 것. 4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상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지금 판례 보지 않고요. 그 밑에 6번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아까 어떤 구분지상권 설명했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조심하라. 이게 구분지상권은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나 딱 조심할 건 뭐냐면 일반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려고 지상권 설정하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이게 지금 공중의 일부, 땅의 일부만 구분해서 지상권 설정하니까 수목 소유하게 해서는 안 돼요. 수목.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권리인데 구분지상권은 그건 별표입니다.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수목은 나무 키우려고 지하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지표면적이. 오른쪽에 Q 하나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틀린 걸 고르시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엔 등기해야 된다. 맞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양도하려면 등기해서 팔아먹어야 돼요. 2번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보세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취득하죠? 근데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틀렸죠? 2번이 답이죠.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한 필요 범위 내에서 지상권 성립하는 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하죠.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때 성립하지 않죠? 이게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되는데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넘기시고 지상권이 끝났어요. 대충 지상권이 뭔지 알겠죠? 네? 지상권. 근데 지역권이 이제 지역권. 자, 지역권은 더더욱이 지상권 있고 지역권 봅시다. 지역권은 이것도 일반적으로 조금 임대차하고 조금 다른데 요거는 요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렇게 딱 있고 이게 도로가 있어요. 이게 논이라고 옛날 논이라 이게 논 A 땅, B 땅이라고 했어요. A 땅, B 땅. 일단 뭐 여기서 뒤에 한꺼번에 설명할 거니까 이게 A, B, C 세 사람이 공유 토지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D 땅이고 이렇게 공유 토지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A 땅이 맹지단 말이에요. 맹지다. 그럼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가 없죠. 그럼 통로가 없을 때 우리가 저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할 수도 있죠. 상린관계로.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야. 소유권의 내용이야. 그리고 소유권의 확장이고 내용인데 이걸 소송을 해야 된다. 안 해주겠죠? 안 하면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송한다면 1년 내지 막 상소시간 3년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죠? 통로를 사용하려고 네 땅 좀 사용하죠. 이렇게. 통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합의를 할 수 있잖아. 그럼 합의를 할 때 아니면 이게 강이다. 그럼 물을 끌어들여야 농사를 짓죠. 물을 끌어들여야 농사를 짓죠. 그죠? 그래서 이게 통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물을 끌어들인다. 인수 목적으로 하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지상권에서는
이게 소유 목적이지 뭐뭐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야. 몰라요?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야? 그러면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 근데 여기서는 땅을 통행하면 통행, 그 다음에 인수, 관망, 건축하지 마라. 목적 제한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통행을 합시다. 통행 목적으로 야, 네 땅 일부 좀 사용하자라고 둘이 약정할 수 있죠. 약정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요 땅을 요 역지라 그래요. 요 역지. 요 땅을 승역지라고 하고, 그러면 이 땅 전부나 일부를 빌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빌리죠. 땅을 좀 빌리는 거죠. 빌리는 방법의 요 경우는 아까 빌리는 방법은 임대차와 요 경우는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 설정 안 하고 임대차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임대차로 땅을 빌려서 통행을 한다고 한다면 임차권에게 전부 다 빌려주니까 임차인은 사용을 못 해요. 내가 임대차를 해주고 집을 빌려주고 그 집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네한테 임대차 해주는데 내가 좀 사용하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임대차를 해주면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점유를 맡겨버리고 사용 수익 해줘야 돼요. 이런 단점도 있죠. 약하지만. 근데 이걸 임대차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이용을 못해요. 이 사람도 여기 이용을 못해. 임대차를 해주면 물을 끌어들이질 못해.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면 임대차는. 그러니까 지역권으로 해놓으면 이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물도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용 조절이 가능해. 근데 아까 이걸 하는 방법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놓으면 이런 게 보니까 별개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역권으로 해놓으면 별개의 물건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남의 땅을 통행, 인수, 기타 목적 제한 없이 일부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설정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또 법률 규정으로도 취득할 수 있어. 법률 규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그렇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데 이때는 등기 없이 취득 가능하죠. 똑같아요. 설정 계약으로 네 땅 일부나 전부를 좀 사용하자. 내가 통행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인다. 아니면 이게 강이라면은 이게 지금 한 3층 건물이단 말이에요. 건물이 딱 요거 토지 건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층 올라가 버리면 조망이 안 되잖아. 강을 볼 수가 없잖아. 한강변 봐요. 한강변 여기서 3층 여기에 나대지 있을 때는 조망권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 조망을 하기 위해서 2층 이상은 짓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조망지역권. 지역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서로 아까 지상권, 즉 남의 땅을 빌렸을 때 임대차로 한다면 배타적으로 다 임차인한테 주고, 주의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니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용조절권이 서로 자기도 통행할 수 있잖아요. 물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지역권이라고. 아셨죠? 지역권. 1시간 끝났으니까 개념만 좀 보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